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결혼식 하기 전에 네.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년 정도 살아보고 결혼식을 결정한다든가.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찬성합니다.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뭐 모든 패턴 같은 거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연극 중에서 살아보고 결혼하자라는 연극이 있거든요. 보면 재밌어요. 궁금하다. 뭐야? 전 조건부 찬성인 것 같아요. 이제 결혼에 대해서 뭐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가 성견례를 했다라면은 그렇게 진지한 만남이다 하면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혼 전에는 미리 맞춰 살아보고 이렇게 알고 해야지 나중에 결혼 생활이 편하다 하는데 그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매 만나 나중에 매 만나 똑같은 건데 나도 처음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어떠한 대처를 하냐가 문제일 것 같고 매우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미리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을 것만은 같진 않아요. 찬성을 하는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신혼부부들한테 물어보면 치약 짜는 거 하나 가지고도 엄청 싸운대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누군 중간에서 짜고 누구는 막 이렇게 밑에서부터 짜는 거, 그런 사소한 생활 패턴 하나부터 약간 큰 싸움으로 번진다라고 해서. 근데 너무 예민하다 진짜. 근데 그런 사람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결혼해서 그걸 치고받고 싸우느니 차라리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라면 그냥 동거를 해보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먼저 조율을 하고 실제로 이제 결혼했을 때 조금 더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냥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그치. 연애일 때 그치. 정말 진지하게 많이 고민해보고 진짜 이 사람이다 싶었을 때 혼전 동거를 너무 남용하면 안 되지. 그러면 진짜 곳곳 여기까지. 몇 집 살려주세요. 저는 동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동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애인 사이다 보면은 집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좀 가능할 수 동거는 있잖아요. 아예 같이 사는 거죠. 아예 같이 사는 거. 주소지까지.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약간 그 집에 사는 본인 옷이나 건가? 이런 거에 그렇다면은 좋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하는 걸 먼저 좀 맞춰보자라고 할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 먼저 들어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사실 모든 방면에서. 되게 신중한 것 같아요. 제 성격. 그리고 너무 슬플 것 같아. 동거를 해서 만약에 안 맞았을 때 헤어지는 거. 근데 슬픈 거 생각하면은 또 결혼을 어떻게 해, 그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선착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지. 선물을 본인이 주시면 3명 스타벅스. 어느 순간 두근거림도 없어지고 권태기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일단은 헤어져 보는 것도 답인 것 같은 게 뭐 헤어져 보고 한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일단 떨어져 있어 보자 하다 보면 사실 결국 진짜 이제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한 며칠 있으면 또 막 연락을 하고 싶고 연락 기다리게 되고.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익숙하고 같이 계속 옆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약간 좀 편해지고 익숙하고, 근데 떨어져 보면 이게 또 소중한 걸 안단 말이에요. 네. 너무 사랑했었는데 네. 권태기가 왔어. 이제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권태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콩깍지라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어느 순간 아무리 장점만 볼라 해도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단점이 있는데 다만 그걸로 해서 끝으로 되느냐 아니면 과정이 될 수 있느냐는 그 사람에 따라 혹은 그 서로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렘에서 즐거움과 행복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성숙된 인연, 연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돼서 이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설렘만 요구를 한다, 그럼 멈춰 있고 더 이상 그 앞으로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첫 만남이라던가 이런 거를 약간 왜 결혼도 약간 리마인드 웨딩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설렜을 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되새겨가면서 다시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안에서 새로운 감정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안 되면 뭐 떨어져 봐야지 뭐. 아니 뭐 어떡하겠어. 첫 만남이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였으면 와우, 같이 클럽을 가자. 같이 클럽 가자. 괜찮아. 좋아. 나는 가본 적 없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상형이 밝은 사람이야. 근데 계속 밝은 모습만 보면 밝은 게 밝은 것처럼 안 느껴지고 오히려 좀 괴로울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에너지가 일관성 있으면. 그러면은 그때마다 좀 현명하게 지금은 우리가 다른 온도가 필요할 때가 좀 왔구나. 그래서 기간에 맞춰서 좀 카멜레온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연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권태기 자체가 누군가가 뭔가 포기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슬프게 느껴지네요. 저분 사랑학교 교수님이 인생 이해차. 거기가 온 건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태가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상황 보고 나서 기다려주겠죠. 시작하자마자 권태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좀 기다려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기다려줘. 네, 기다려준다. 이렇게 두 분이서 네. 길게 가셨는데 권태기 없이 갈 수 있는.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네. 네. 이게 해주세요. 아빠가 말을 많이 하면 안 아니라. 되는데 말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명백한 것은 이렇게 살아오는 여정이 길면 길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그 고마움을 느끼면 그 안에 숨어있던 녀석이 나오는데 그게 가여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짝꿍이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치운다 했죠. 그럼 가여움에 내가 치워요. 그래서 언젠간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그럼 제가 가엽대요. 저는 거꾸로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표현해가는 삶인데 이게 이제 저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미술을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내 마음의 그런 뭔가를 다 직접 손으로 일궈내고 하고 있으니까 어쩔 때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에도 그 마음하고 또 직접 표현하는 이게 얼마나 또 힘도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꾸로 되게 막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저희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누가 아니면 내가 해 하다 보면 그 가여움에 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잘 그렇죠. 지내오고 있고. 뭐 권태기가 온다거나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권태기라고는 못 느껴봤고 다툼은 있죠. 많이 다투고 생각이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는 다툴 수가 있어요. 뭐 컵을 그렇게 놔요 좀 이렇게 놓으시지 뭐 이렇게 막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렇게 좀 트집이라 해야 되나 건다 그래야 되나 아니, 그런 적이 또 있지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양말 아무데 벗어놓고 진짜 풀어놓고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있어서 이 빨래통이 있다고 치면은 남자분들은 잘 그러죠. 빨래통 앞까지는 가는데 그 앞에다 밖에다 탁 던지는 거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맨날 던져져 있다든지 뭐가 탁 꼬여 있다든지 하면 나는 항상 그런 걸 보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런 딥 배려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 수건이 꼬였다, 뭐 양말이 꼭 어디 뭉쳐졌다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 환경에 대한 배려 그걸 말하는 거죠. 저는 하는 분 있었어요. 뭐냐면 권태기 네. 있었어요.
집이 항상 깨끗해. 이 사람은 잠을 안 자들은 항상 깨끗이 차려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집이 지저분해지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 보라고 내가 이제 전 정리를 잘 못해요. 막 이렇게 해놓는 게 이 사람 노작 정리하다 보니까 지쳤던가 봐. 정리를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잠을 못 자도 저는 정리가 돼서 어떤 게 좋냐면 이게 정리 정도를 해도 아침에 나가면서 하는 스타일이 있고 들어와서 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빈집에 제가 딱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맞이하는 내 집이 좋지.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나가는 편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은 맨날 그런 집에 들어오니까 그런 뒤에 그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을 못 느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자꾸 쌓여. 그러면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런 기분을 느껴보시라고 내가 안 했어. 안 하고 이제 조금씩 냅두는 거야. 이렇게 놨으면 이대로 그냥 가만 냅두고 저렇게 놨으면 저대로 가만 냅두고 이 기분을 한번 어떤지 느껴보라고. 항상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연애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이렇게 귀하고 또 그 만남이 그립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은 아쉬워서, 그러니까 더 있고 싶은데 아쉬워서 뭐 다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니까 이젠 그게 오히려 그냥 편하고 행복한 친구 같은 기분만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고 예전에 느꼈던 그 헤어지기 싫은 갈증 막 이런 것들도 없고 오히려 그냥 같이 뭔가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더 그게 저희는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또 행복하고. 생각과 사고와 또 목표와 이게 이제 같으면 아 맞아요. 같으면 권태기라는 것은 없는 듯하고 네. 또 저희는 사실 몸을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다 보면 우리 왜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말 있잖아. 그치? 예. 해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왜 불멍이니 뭐 무슨 멍이니 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낱 유행에 불과한 거고 그건 옛날에 그냥 혼자 즐기도 되는 건데 그게 유행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정신줄을 안 놓는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결혼을 하시고 이렇게 신혼생활을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생길 게 제 생각에는 두 분 간에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아내와 남편과 사이에 서로 각자 이제 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너무 난 되게 괜찮아. 난 너무 잘해. 너무 잘났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자꾸 위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밝게 뭐 성격이 좋다, 밝다, 난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까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이 잘하는 게 또 함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낮춰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응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 권태기가 맞아요. 가죠. 아니 그게 이제 겉대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 어지러지는 게 좀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놔도 큰 자극을 안 받더라고요. 그건 왜일까? 자극을 안 받아요. 그래도 그때도 좀 욱하셨다는데. 아니 그게 아마 이 권태기 아니었나. 나는 좀 이제 잠깐이었네요, 정말. 무월에 행동이지 이제 반항이었지 반항. 뭐 네. 어디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게임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포기하시- 정리해. 그거 가지고 기싸움하고 그럴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말을 하면 좀 싫을 때가 있겠죠. 아니 좀 넘어가도 되는 걸 뭘 굳이 말을 해서 내가 다 진짜 했다면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깔끔 떨 수 있고 나도 더 잘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둘이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
어디 했다 하면은 그냥 둘이 똑같이 어디 해보자 하고 그냥 둘 다 똑같이 내려놓으면 둘 다 그냥 탁 내려놓고 이런 게 똑같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진짜 큰 일은 상의를 해요. 항상 큰 일은 혼자 내 맘대로 안 해. 진짜 큰 일은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눈길이 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이제 안 보고 아니요. 그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이제 차원적으로 이제 에헤 이 사람들 날 깔려고 하네. 서로의 소망 사랑. 맞네. 믿음, 소망, 사랑. 맞았으면 좋겠다. 뭐 사이비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사이비는 맞는 정보들이 있는데